캐나다 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학부모 상담을 다녀와서 느꼈던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캐나다에서는 9월이 되면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첫 번째 학부모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학교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요. 저희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아이들 학교에서 이틀에 걸쳐서 학부모 상담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학부모 상담 날을 정해주면 학부모님들께서 편한 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편리한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학교에 가셔서 담임 선생님과 아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홈페이지보다는 담임 선생님이 일일이 엄마들과 소통을 해서 시간을 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학교에 이제 가게 되시면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지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15분의 시간을 이렇게 주어 주는데 이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15분을 통째로 다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2분 정도 빨리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2, 3분 지각을 하시게 되면 앞부분에 3분이 이제 사라지고 또 뒷부분에 2, 3분 또 없어지다 보면 너무 짧은 시간만 남잖아요. 바로 뒤에 사람이 없다면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조금 더 여유롭게 하실 수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시간이 약속이 다 돼 있다 싶으면 아무래도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초대해서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날에는 학교에서도 자체 행사를 많이 준비를 하는데요. 주로 도서관에서 북페어라고 하는 책을 판매하는 행사를 해요. 시중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책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학교 기금으로 쓰는 그런 행사인데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일부러라도 도서관에 들려서 기부도 할 겸 이런 책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뭐 2, 30분 일찍, 뭐 10분 일찍 가셔서 아이들과 도서관에 들리셔서 책도 좀 읽어보시고 아이들 책도 사게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딱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의상, 항상 한국에서도 학교에 가려고 하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캐나다에서는 정말 의상에 대한 고민을 1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입고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학교에 가는데 일부러 후지근하게 하고 갈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제 의상 때문에 뭐 새 옷을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신다면 편안하게 입고 가시면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조금 도시에는 좀 더 세련되게 하고 오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가서 본 이 모습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에 입는 그대로 학교에 왔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출퇴근하실 때 평상시처럼 똑같이 입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여기에도 교장 선생님도 얼핏 봐서는 교장 선생님인지 그냥 선생님인지 모르게 편안하게 입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상에 관해서는 정말 전혀 신경 안 쓰시고 가셔도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쩌다 보면 놓치고 깜빡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메모를 좀 해갖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는 게 선생님들도 그 제가 메모해가는 모습을 굉장히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상담을 임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인지 선생님께서 굉장히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조금 더 좋게 보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감이죠. 어쩔 수 없이 이 영어 앞에서는 항상 자신감이 이렇게 작아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영어 앞에 쓰면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은 뭐 자신감이 굉장히 높으실 수도 있고 또 아이의 상담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저와 같이 평범한 엄마들은 어쩔 수 없이 영어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자리는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임 선생님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지, 저의 영어 실력이라든지 저의 발음을 테스트하려고 간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게도 그렇게 너무 떨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도와주시려고 준비가 다 돼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선생님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상담 시간이 있다 하면은 조금 미리부터 걱정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걸쳐서 올해 이렇게 이제 1년 조금 넘게 학교를 다녀보았더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오라는 날 가게 되면요, 아이들 교실을 천천히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요즘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든지 또 교실에 꾸며 놓은 것들 중에 반드시 아이들 작품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 것도 좀 보고 또 우리 아이 것도 보고 하면서 아이와 함께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 학교에서 부모님을 초청하는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는 반드시 빠지지 말고 다니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제가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에서 행사보다 중학교의 행사가 조금 더 작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중학교의 행사보다 고등학교의 행사가 또 조금 더 엄마들을 많이 부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아이들 학교에 가장 많이 가나 보면 초등학교 시절에 엄마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 학교 생활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곳 현지 분들도 아이들 정말 학교에 열심히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한국 엄마들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학교에서 오라고 한 날 있으면 반드시 참석하셔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한 내용을 이야기 드리자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에 대한 상담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셨어요. 영어 이제 처음에 왔을 때와 이제 현재의 이 상태와 또 앞으로 요거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이 필요한지도 조언을 해주시고 일종의 솔루션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제시를 또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고요. 또 과목별로 상담을 조금 해주시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한국 아이들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서 칭찬해 주시는 일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어려워서 아이가 조금 생소해하거나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요즘 학교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고 어떤 학급이 어려운지에 대해 선생님과 잘 대화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잘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건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두 아이 학교에 가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꽤나 많이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아이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선생님과 학부모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담 시간도 조금 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